반갑습니다. 살구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고민 많으셨죠? 매년 봄만 되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냉해 걱정. 오늘 이 다조화 필승 전략으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밤새 애지중지 키운 살구꽃이 하룻밤 서리에 그냥 힘없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면 아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이 불안감 이제는 정말 끝내야죠. 오늘 제가 그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입니다. 우선 살구농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진짜 이유부터 제대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해결책인 다조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는지, 냉해를 막는 비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든 문제를 풀려면 원인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구농사가 유독 어려운 건요, 바로 이 살구나무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생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너무 이른 개화 시기. 그러니까 다른 과일나무들은 아직 추워서 이불 덮고 자고 있을 때 살구나무는 성급하게 꽃부터 활짝 피워버리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변덕스러운 봄 날씨, 특히 꽃샘추위나 늦서리 피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 이른 개화가 마치 도미노처럼 문제를 줄줄이 일으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늦서리에 꽃이 그냥 얼어 죽어버리고요. 둘째, 날이 추우니 벌 같은 화분 매개 곤충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수정이 잘 안 되겠죠. 셋째, 어찌어찌 수정이 됐다 해도 나무 기운이 약해서 초기에 열매를 그냥 막 떨어뜨려요. 그러니 결국 해마다 수확량이 어떨 땐 괜찮았다가 어떨 땐 형편없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름 되면 또 고온 때문에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까지. 참 쉽지 않은 농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다조화의 완벽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살구나무가 자라는 그 주기에 정확히 맞춰서 정밀하게 관리해주는 겁니다.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죠. 가장 중요합니다. 꽃눈이 막 트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다조화 골드랑 다조화 플러스를 물 500리터, 즉 25말에 각각 한 병씩 넣어서 2000배로 희석해주세요. 왜 둘을 같이 쓰냐고요? 골드는 나무의 뼈대를 튼튼하게 해주고 플러스는 꽃과 열매를 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둘이 만나야 균형이 딱 맞습니다. 이걸 아직 잎이 없는 나뭇가지와 줄기 전체에 아주 흠뻑 뿌려주는 목면 시비를 하는 겁니다. 나무 껍질에 직접 양분을 먹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나무 스스로 추위를 이겨낼 힘을 길러주고 나중에 탐스러운 꽃을 피울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꽃이 활짝 만개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똑같은 비율로 섞은 다조화를 잎에 직접 골고루 뿌려주는 옆면 시비를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잎에 직접 주니까 효과가 아주 빠르겠죠? 혹시 날씨가 춥거나 해가 부족해서 수정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해에도요, 수정률을 폭발적으로 높여주고 애써 핀 꽃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정말 중요해서 별표를 5개쯤 쳐야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꽃이 지고 나서 아기 살구가 맺히기 시작한 직후, 딱 7일에서 10일 사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다조화를 옆면 시비해주면 열매의 초기 세포 분열을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줍니다. 나무가 제풀에 열매를 떨어뜨리는 그 생리적 낙과를 확실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주는 시비 한 번이 그의 수확량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열매가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는 때죠. 열매가 맺히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났을 때 한 번 더 옆면 시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구가 큼직하고 모양도 예쁘게 아주 안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울퉁불퉁 못생긴 기형과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상품 가치도 확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정밀하게 관리를 해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다수확과 고품질의 비밀, 그 놀라운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해마다 냉해 걱정하고 열매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던 그런 모습에서 오른쪽처럼 나무가 튼튼하게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조화 12법은요, 나무 스스로 추위를 이겨내게 만들고 수정을 확실하게 도와주고 열매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해마다 품질 좋은 살구를 꾸준하게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조화의 효과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냉해를 막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정률 높여주고 낙과 막아주고 열매를 큼직하게 키워주고 마지막으로 당도나 단단함 같은 품질까지 좋아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확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농사의 전 과정을 안정시키고 품질까지 높여주는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해결책인 셈입니다. 이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도 우리 살구 농가에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바로 냉해 예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꽃 피기 전 단 한 번의 시비가 그해 농사 전체를 결정합니다. 꼭꼭 기억해 주십시오. 꽃이 피기 전 아직 앙상한 가지에 해주는 그 목면 시비 한 번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꽃샘 추위로부터 우리 소중한 살구꽃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방패막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다른 건 혹시 잊으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성공 공식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냉해를 막기 위한 첫 단추, 개화 전 목면 시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수확량을 확보하는 핵심 구간인 개화기부터 착과기까지는 반드시 골드와 플러스를 함께 사용해 주십시오. 셋째, 이 둘을 함께 써줘 나무가 균형 있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석 배수는 2000배. 이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표준입니다. 결국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꽃 피기 전 다조화 한 번, 열매 맺고 또 한 번이면 풍년 농사 걱정 없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신다면 이제 지긋지긋한 냉해 걱정에서 벗어나서 해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